출산택일의 중요성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흔히 아이들을 출산을 하는데 젊은 어머니들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의 어떤 사주라든지 운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을 오래 살아보신 부모님들, 세상에서 이제 성공과 실패를 하여 보신 분들이 사주의 중요성, 운명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깊은 어떤 고뇌 이런 것을 해보신 분들이라야만이 출산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실제로 이렇게 타고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운명적으로 태어나는 그 날짜, 그 시간이 아이에게 주어지는 운명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 운명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나타나고요. 그러한 환경이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운명에게 이끌려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극복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 경쟁자를 100명을 이기는 것보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운명을 극복하는 게 더 어렵고 힘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출생을 하기 이전에 지혜로운 어머니들이라면은 그 아이의 운명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시기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듯이 아이가 출산을 하게 되면은 출산하는 그 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렇게 성품의 형성에서부터 인격 형성과 교육적인 부분, 자질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부모로서 당연히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안 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출산택이라 해서 좀 더 나은 삶, 좀 더 이렇게 윤택한 환경을 아이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올바른 부모로서의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은 출산택일에 관한 부분을 출산택일을 잘 하게 됐을 때는 어떠한 것들이 이제 변화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렇게 아이가 출생을 하게 되면 대다수 연은 이미 정해져 있죠. 올해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가령 병신연이라고 하는 그 연은 이렇게 물론 이제 연초라든지 연말이라든지 이럴 때가 이제 출생 예정일이라면은 그걸 조절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전년으로 넘어가거나 이듬해년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거의 대다수는 이렇게 연은 정해져 있고요. 또 월까지도 정해지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대개 이제 출생 예정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출생 예정일에서 통상적으로 2주에서 2주 정도를 이렇게 앞당겨서 우리가 이제 출산택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과 월이 이미 이렇게 확정이 된 경우도 있고 월은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는데 바뀔 확률은 약 한 30%라고 보고 바뀌지 않을 확률이 약 70%라고 본다면은 그것도 그냥 가상이에요. 가상인데 8자 중에서 6자가 바뀔 수가 있어요. 사주 탈자라고 하면 연, 월, 일시에서
8자 중에서 6자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 아이의 운명이 거의 송두리째 바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이렇게 가을이라면 가을에 태어난 그 가을이라고 하는 그 환경적인 요소는 거의 이제 같다라고 보더라도 똑같은 가을이지만 그 가을에서 어떠한 가을이냐, 그 가을도 굉장히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그 가을에 해야 될 일도 다양해요. 그런데 그 환경과 그 출산해야 될 아기와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합치가 되어서, 그렇죠? 부족한 기운을 이렇게 사주에서 보강해서 그 환경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음양이라고 하는 큰 기운을 이제 맞춰줘야 되겠죠. 아이가 원래 가령 이제 병신년이라고 하면은 이 병화라고 하는 기운과 이제 화라고 하는 기운과 수라고 하는 기운을 조화를 맞춰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 가을이니까 이렇게 금의 계절에 가을이면 금의 계절이죠. 금의 계절에 목을 키우는 화가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맞춰줘야 될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직업이 좋을까? 그러면 여기에서 맞추는 것을 금의 기운을 넣어야 할까? 목의 기운을 넣어야 할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전문가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맞춰야 돼요. 가령 병화와 짝이 되는 계수를 이렇게 맞췄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될까?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떻고, 그렇죠? 그 아이가 가야 되는 환경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이제 봐서 조화롭게 이제 이렇게 맞춰줘야만이 그 아이가 살아가는 환경이 이렇게 조화롭게 되어요. 즉 말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건강한 생각이 되는 거죠. 건강한 생각과 어떤 건강한 성품을 갖는 게 되죠. 그러한 건강한 성품과 건강한 정신에서 나오는 행동이 결국은 그 아이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고, 그 행동에서 나온 결과가 그 아이의 이제 성공을 그리고 실패를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지만 자연에서, 하늘에서 내 생각을 도와주느냐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이 음양의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지식을 많이 쌓아서 나는 이 지위를 추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하늘에서 도와주느냐, 즉 말해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있고 자연이라는 환경이 있어요. 이 자연이라는 환경에서 나를 도와주느냐 도와주지 않느냐가 이제 이 음양이 어떻게 조화롭게 수화가 기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달린 거예요. 이걸 이제 첫 번째 이제 사주를 볼 때 참고를 이제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아이가 탄생하고 났을 때 이렇게 체력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직업적으로도 자질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적성과, 그렇죠? 진로 부분도 이렇게 거기에다가 염두에 둬야 돼요. 이 아이의 자질은, 타고난 자질은 무엇이고 앞으로 가야 될 환경은 어떤 곳이니까 이러한 이러한 환경을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질을 가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태기를 할 때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렇게 그 아이의 어떤 성품에서 적극성이라든가 이제 그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이렇게 보면은 인내력은 어떠냐, 타고난 인내심이 있느냐, 후천적으로 이렇게 버티는 어떤, 그렇죠, 지구력은 어떠냐, 이런 것도 이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도 봐야죠. 체력적인 건강, 그렇죠? 직업적 자질,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사회에 나와서, 그렇죠, 사회에 나와서 어떤 직업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한다고 이렇게 출산해서 선택을 어느 정도 해야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독립정신은 있느냐, 내가 조직사회에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조직의 우두머리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런 직업은 언제쯤 변화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의 대인관계는 어떠냐, 나의 가족관계는 어떨까,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제 하고 있을까, 이러한 모습들도 출산 태일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아이의 성품에서도 그 생각이라는 게 있죠. 생각이 뭐냐면 이 아이가 사회적인 어떤 책임감이라는 게 있죠. 책임감이라든가 직업적인 사명감이라든가 어떤 가정에서의 자기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남편이라면 가장으로서의 자기 역할, 아내라면 아내로서의 자기 역할, 직업적으로 자기의 어떤 소명의식,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봐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복덕을 보는 거예요. 타고난 복덕.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주는 복덕은 조상복이라고 이제 그러죠. 조상복이라고 하는데, 타고난 재물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타고난 인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복이라는 것과 내가 후천적으로 만들어가는 복의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고 보면 되겠죠. 자수성가를 하는 경우에 있고, 크게 노력하지 않았지만 물려받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물론 성품에 따라서 나는 재물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돈을 잘 버는 재주도 재물복인데, 물려받는 것도 재물복이죠. 내가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재물복인데, 그러한 것들을 선택적으로 이제 내가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될 것이냐,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 것이냐. 많이 버는 것과 많이 모으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많이 벌죠. 많이 쓰게 되면 모으지는 못하죠. 많이 내가 부모에게 물려받았지만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하면 부자가 안 되죠. 많이 물려받았으면 많이 잘 지키고 있다, 그걸 다시 내 자식에게 더 불려서 물려줄 것이냐, 혹은 사회에 좋은 일을 하면서 쓸 것이냐, 이런 것들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고, 이 아이의 타고날 때의 자질과 타고나서 어떤 그 환경, 이런 것들과 조화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환경과 다르게 나는 또 개인적으로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한 자질적인 부분도 여기에 참고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역학자가 그 아이의 사주를 해결할 때는 그 아이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연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환경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모습을 이제 역학자의 머릿속에 심어두고 그대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특히 이제 그 부모의 환경도 그렇죠. 그 부모가 너무 사주를 크게 만들어 놓으면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도 염두에 둬야 돼요. 무조건 그 아이가 꿈만 크게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큰 환경에서 크게 뒷받침을 해줬을 때는 큰 지도자가 될 수가 있지만, 부모가 나약해서 빈약해서 아무 환경에 도움을 대줄 수 없다면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량이 되어버려요. 꿈은 지도자인데 웬만한 이런 성에 차지 않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부모의 능력과 그 아이의 능력도 봐서 조화롭게 만들어줘야지, 부모가 능력이 없는데 자식의 꿈만 크게 만들어줘도 안 되는 것이고요. 부모가
이렇게 배경이 좋은데 아이를 그릇을 작게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타고난 환경 속에서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고쳐서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출산택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름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짓는다면 이렇게 그 아이를 이렇게 계획 출산이라고 하죠. 계획 출산. 이 아이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겠다, 어떻게 출세가도를 가게 하겠다, 얘는 어떤 아이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태어나기 전에 이미 부모의 머릿속과 이렇게 그때와 교감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면은 성공한 삶을 그 아이는 보장을 하게 됐습니다. 타고난 것과 후천적인 노력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고요. 후천적인 노력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지구력이 있어야 되고요. 끈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이 그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먼저 정신 상태가 박혀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좋은 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내가 좋은 이렇게 미래 비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그거를 이루고자 하는 정신이 없다면 어떤 과거의 작은 실패에 연연해서 거기에 묶여 있다든가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의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성품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줄 아는 그러한 역학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역학자가 만드는 그러한 아이의 인생이라면 반드시 성공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 말에 공감을 하신다면 이렇게 출산 타결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상의를 해서 아주 친절하게 그 아이의 어떠한 환경에서 어떻게 자랄 것이고 어떤 성품으로 어떻게 이렇게 얘는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모와 상의해 가면서 이렇게 출산을 태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